어저께 조국 대표가 글로벌 기자들을 모아놓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꼼수를 부리는 이 현장의 워딩을 저희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도는 빤하게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기사가 외신에 나오게 되고 나오면은 그걸 받아서 다시 네. 뉴욕타임즈가 한국에서 조국 신당을 보도했다라고 네. 하는 목표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자, 제가 외신 기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네. 가족이 고통을 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족이 아무 문제도 없이 고통을 당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 정치를 할 때 한국 사회의 입시 부정이나 또 입사 비리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검찰과 대부분의 언론은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이 사모펀드를 동원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배우자도 관련 혐의에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해당 논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부터 저희가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일부 진실, 일부 막 섞여 있어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 2차 2심에서까지 이 대법 2년의 실형을 받고 흥분하지 대법원 마시고. 예, 이제 약간 이게 빡치지 마, 거짓말하는 빡치지 마. 2년 이제 실형을 받았고 네. 그 혐의는 대부분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자, 저희가 1, 2심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법원에서 이렇게 너는 유죄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 인턴증명서. 자,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 그렇죠. 저거 카톡 받아서 준비됐니? 아빠는 준비됐어. 그러면 네. 아빠는 위에서도 풀 테니까 엄마는 네. 밑에서 풀어 했던 그거. 여러분들 유죄. 잘 아시는 최강욱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 증명서 예. 이것도 가짜였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대학원 그리고 충북대 로스쿨 입시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도 유죄. 네. 그리고 딸 조민 예. 서울대 의전원 입시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맞습니다. 요거 유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된 거는 요거는 무죄가 최강욱 났습니다. 명의 위조 인턴 하기에서 저건 무죄. 네. 그리고 감찰 무마 유재수 이 문재인 정권 초기죠. 네. 그때 민정수석일 때 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도 유죄가 됐고 자, 그 밑에 거 또 있죠. 예, 딸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금 받은 거. 네. 그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났습니다. 네. 깨알같이 다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방금 전에 이제 앞서서 그리고 저는 여기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이 사모펀드를 동원해 요 화법 누구한테 누구 냄새 나지 않아요? 자기를 이준석을 두려워하는 거죠. 조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를 3인칭 화법으로 쓰는 아, 그러네요. 이 자기의 이거 약간 그거 네. 진짜 자기 제가 보통 사람이라면은 제가 저한테 예, 이렇게 제가- 했어요. 제가 2019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네. 저한테 제가 사모펀드를 동원해 가지고 네. 권력형 버지를 저질렀다고 네. 그 막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준석의 그거 있잖아요. 당 대표가 이준석이 맨날 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러지 말고 이준석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뭐 요건 사소한 얘기. 이게 심리학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나 보죠. 근데 여기서 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국이 그래서 자기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보면은 질문에 대해서 가족이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고통당했다 보느냐 이걸 했는데 자기 혐의는 저렇게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그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 사모펀드 혐의로.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국은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관련 혐의에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경심 교수죠. 정경심 교수도 똑같이 남편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됐고 7가지 혐의에 대해서 아까 방금 했던 것과 조금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것들로 유죄를 받았고 플러스 조범동이라고 있습니다. 구속 이미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입니다. 2018년 1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 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자기 동생 명의로 2차 전지 개발업체인 WFM 주식 16,772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이게 아마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걸 겁니다. 네. 이게 장내에서 부인도 이익을 취해서 또 유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받은 거죠. 부인이 12억인가 이익을 받았잖아요. 매수한 혐의도 있고 네. 그리고 예예예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12억인가 이게 12억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12억입니다. 또 그런 게서 그러니까 이게 일부 무죄 나오고 일부 유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무죄 나오고 일부 유죄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무죄가 나왔고 부인은 12억을 이익을 봐갖고 그걸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거는 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고통당했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고통당했다고 보냐. 즉 가족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조국은 지금 나와 관련해서 저는 무죄예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되고 교묘한 저는 빠져나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조국이 나는 그거는 그럼 아마 이 기자가 아니요 부인이 그걸로 유죄 받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조국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와이프는 독립된 개인인데 왜 제 와이프의 죄를 저한테 물으시죠? 라고 저는 역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가족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이게 물타기, 아까 비틀기, 이 사람들은 특기가 현실이 있어 팩트를 비틀어 버려요. 맞습니다. 비틀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데 더 현란한 기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또다시 이제 뭡니까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모펀드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사모펀드를 가지고 제가 민정수석이 되니까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마치 사모펀드를 가지고서 뭔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가 전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제 딸의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체험활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당시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는데 원래 어떤 정부이든지 처음 시작이 되면은 고위공직자, 특히 힘 있는 민정수석 정도 되면은 언론에서 검증 작업이 세게 들어갑니다. 검증이 들어갔는데 당시 사모펀드 얘기가 모 경제지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본시장에서 지금 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저기 어떤 경제지예요. 경제지니까 일반 저 같은 기자들보다 경제지 기자들은 어떤 자본시장 흐름이 빠르거든요. 네. 민정수석의 친인척이 들어와 있으니까 걔가 얼마나 설치고 다녔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한 2주 정도. 아침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이준우 전 위원하고 통화도 한번 해봤는데 한 2주 정도 아무도 안 써요 기사를. 네. 그 몇 군데만 나와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때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그게 터져나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 그러니까 그것도 이 정치권에서 먼저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이 한꺼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을 둘러싼 거는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조국을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죠. 해갖고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를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언론이 이거 이상한데 이런 제보 있는데 그쵸. 해갖고 확인하면서 나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가 전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제 딸의 생활 기록부에 적힌 체험 활동을 조사했다. 즉 마치 이 얘기만 들으면 외국 기자들이라서 상황을 모른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을까요? 예. 마치 사모펀드를 하다가 그게 혐의가 안 나오니까 입시 비리를 뒤졌다라는 느낌처럼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으면 시작을 얘기하지 않고 중간을 뚝 끊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이한 수법을 동원해서
지금 새치의 혀로 저는 기자들을 농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일보에서 한번 쓰고 동아일보에서 한번 쓰고 하면서 조민이 이상하게 하지도 않은 인턴과 하지도 않은 논문에 기여하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지금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조국은 외신 기자들 향해서는 사모펀드가 나오지 않자 내 딸의 생활기록비를 뒤졌다.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하면서 기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간악한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되먹임이라고 해서 외신 기자들이 했으니까 기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봐라, 외신에서도 조국이 맞아. 조국이 검찰의 사냥감이 됐다라고 맞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네. 본인도 지금 제대로 또 하나 세 번째 거짓말인데 뭐가 있냐면은 어제 그 외국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족이 이렇게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자기가 사모펀드 때문에 뭐 안 나오니까 우리 딸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시 비리를 얘기했으니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에 대한 의혹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2만 시간 봉사활동 역시 과장된 시간으로 상을 받았음이 확인됐지만 한국 수사기관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렇게 외신 기자들 앞에서 말했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딸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여러 의혹들 났지만 이게 다 이제 그 한동훈이 이게 이모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되는 2만 시간 봉사활동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되냐면은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하면서 2만 시간 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5년간 매일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을 국회에서 받았어요. 청문회 때.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그 김남국의 이모 사건과 그 최강욱의 3M 사건 때문에 이 2만 시간 봉사활동 사건을 묻혔는데 이게 한동훈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기요. 근데 이거 본인이 제 딸이요? 제 딸이 2만 시간을 했다고요? 저기 보시면 제 딸이 그랬다고 안 돼 있고 헐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딸이 봉사활동했던 단체가 2만 시간 했던 겁니다, 의원님. 이라고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은 그동안 2만 시간을 봉사해온 굉장히 좋은 단체고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제 어떤 소개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라고 단체를 소개하는 말을 맞습니다. 끌어다가 네가 지금 2만 시간 했다고 우기는 거지라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사모펀드를 뒤져서 나오지 않으니까 내 딸 학생 기록부 일기장까지 뒤졌다라는 주장이랑 똑같이 중간에 뚝 끊어내는 거예요. 중간에 뚝 끊어내고 양쪽의 결말을 이어서 말도 안 되는 거의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얘기를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바보 같고 사기꾼 같이 보이지만 이런 수법이 굉장히 먹히는 게요. 예. 지금 조국도 아니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했다며 그거 허위인데 그런 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짜뉴스나 가짜 팩트는 정말 무서운 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버리면. 퍼뜨려버리면 네. 이거를 정정되는 거는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야 그랬다며 단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딸이 2만 시간 봉사했다고 뻥친 것처럼 알고 있는 아마 좌파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날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그 한국 3M을 한땡땡이라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신 딸 아니냐 했던 거하고 김남국의 이모 교수랑 이모랑 같이 논문 썼지 않느냐 했던 그 이모 교수 사건 그거 같은 날이었어요. 딸이 2만 시간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따졌는데 김남국과 최강욱에 너무 눌려가지고 2만 시간 봉사활동이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였다는 게 많이 각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국은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자,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이거는 법적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2만 시간 봉사활동 역시 과장된 시간으로 상을 받았음이 확인됐지만 확인됐지만 예. 한국 수사기관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다. 요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 바로 소송 들어가도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예, 측이 예. 바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네. 잠깐 그 정경심 교수 유죄 나온 것 중에 그 12만 주입니다. 12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약간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금액은 네, 네. 특정되지 예, 않고 추정드립니다. 예, 추정입니다. 12만 주. 예, 제가 12만 주로 12만 주. 예. 기억을 그래서 12만 주 일부 무죄 나오고 장래 네. 매수한 것은 또 유죄 나오고 네. 장외는 무죄 나오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있어서 약간 그거는 바로 잡겠습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조국의 가장 기막힌 거짓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예.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장. 재밌지 않습니까? 깜놀어. 자, 저는 이게 되는데 그 복수 법은 원하면 칼 들어야 되는데. 그 법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수는 없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세우는 캠페인은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식의 이 외신 기자들이 네. 어제 질문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자들보다 훨씬 전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아까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냐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심판만 앞세우는 캠페인 너무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네. 라고 물으니까 언론에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후 뭘 할 것인지를 당 강령에 담았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를 강령에 담고 있다. 우리 당은. 저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OECD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 저희 강령이고 국민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 슬로건과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 선진국이 뭡니까? 사회주의권을 지금 줄여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설마요. 아니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조국이 지금 네.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저도 네. 낯설어 했더니 조국이 쓴 여러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뭔데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뭔데요? 그래서 그게. 사회권 강국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을 주고 네. 사회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네. 그런 그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란 말을 하지 않고 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정말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또 이렇게 부르네요.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아니다. 그냥 또 이렇게도 부르네요.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이게 사회권 선진국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요 책 제목입니다. 이게. 아니 뭐 보고 싶지도 예. 않아요. 사회권 선진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사회권 선진국이 뭐죠? 여러분들 제가 배움이 짧아서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회권 선진국이 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아시면 예. 조금 좀 지혜를 좀 나눠 주십시오. 지금 6,595표, 6,600표가 투표가 돼서 송영길 5%. 야, 송영길은 진짜 이재명 65%, 그다음에 조국 30%. 요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저의 마음은 어저께 기자회견한 요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그 뻔뻔함은 저는 조국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저께 어떤 신문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거기 인터뷰를 쭉 보니까 동아일보 인터뷰인데 동아일보 인터뷰를 쭉 보니까 제목 저 질문에 네. 당신은 입시 비리로 가짜 서류 내고 아들 대리 시험 쳐주고 이런 걸로 유죄를 받은 사람 아니냐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잘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제목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 돌풍은 맞다. 총선 이후에 윤 정권을 리셋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범죄 피고인에게 계속 정권에 대한 무슨 심판자인 것 같은 지위를 주는 저는 이런 태도도 이 인터뷰 이를 예. 전체를 봐도 조국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네. 그 외신 기자들 한 질문 중에 또 이것도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가족이 아무 문제도 없이 고통당했다고 보세요라는 질문이었고 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앞으로 당신 정치를 할 때 한국 사회에 입시 부정이나 입시 비리가 발견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쑥 질문하는 거예요. 입시 비리, 예. 입사 비리, 입시 비리, 입시 예. 부정, 입사 비리.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조국에게 지금 저희는 던져야 하거든요. 네. 과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는 묻겠습니다. 네, 정말 조국이 저희랑 인터뷰 조국 대표가 당연히 물어야죠. 예. 자,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이건 또 뭐지? 우리 학교가 아니죠. 이거는 수식을 하는 말이에요. 오징어 페퍼민트는 소속 단체가 한 봉사 활동을 전체 시간이 내 봉사 시간이면 아니요, 내 봉사 시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말씀이신가 보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조국이 네. 이런 상황이니까 친명에서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목수정이라고 정말 유명한 이 사람을 개딸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네. 이재명 시장이 흑수저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 흑수저 중에 한 번 후원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소개를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잡는 이재명의 논리인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판결을 마치 윤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시는데 눈 똑바로 뜨고 말 바로 하자. 재판은 3년 전에 시작됐고 그중 2년은 문통하에서 진행됐다. 정경심 징역 4년, 동생 조건 징역 3년도 문통하에서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자기 진영 내에서도 지금 하나의 이제 그릇을 두고 싸우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네끼리 싸우다가 어떤 이제 진실이 나오는 이런 또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네. 이렇게 말을 그냥 갖다 끼우고 붙이고 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